건강한 간을 만들기 위한 제가 몇 가지, 우리 하루아침에 난 간암 판정 받기 싫다라고 하는 분들 정말 많죠.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내가 그 증상들을, 간의 증상들은요, 뭐 뾰족하게, 특히 이것이 암이라고 할 만한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봐서 간암 환자의 대부분은 거의 간암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니면 간암이 이미 4cm, 5cm, 7cm, 8cm 커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요. 보통 암 사기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된 상태를 말하고, 암이 커서 기능의 저하를 말하면 간암 말기라고도 합니다. 사기나 말기나 뭐 솔직히 위험성은 뭐 말기가 더 클 수 있지만, 사기는 굉장히 어떻게 우리 몸을 활동할 수 있을지를 모르니까. 왜냐하면 암 세포는 정상 세포와 다르게 어떤 기한이 차서, 수명이 차서 약속을 해서 죽어주는 세포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 막 활동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두렵기도 하죠. 그 부분을 우리가 컷 시켜주려면, 이렇게 잘라주려면 뭔가 간을 먼저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원칙, 제가 9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9가지. 이건 여러분들이 간이 안 좋을 때도 있겠지만 간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 필요해요. 만약에 내가 당뇨가 안 낫는다, 혈압이 안 낫는다, 뭐 이런 거 있죠. 자꾸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100%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간이 안 좋은 거예요. 100%. 그래서 간이 좋아지면 무조건 여러분의 질병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간이 좋아지면. 그래서 간에 신경 써주세요. 그럼 간 신경 써주다 보면, 간을 아까 건강을 관리하는 2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뭐가 있었죠? 산소, 수면. 네, 이 2가지를 통해서 간이 회복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입니다. 수면인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9시, 10시에서부터 자는 수면과 12시에서 자는 수면은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르냐면 간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10시부터 12시부터 자는 수면 있잖아요. 간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암환우 분들이나 당뇨나 혈압이 있거나, 이렇게 특히 혈압만 있어서 그래요. 혈압이 있는 분들이 12시에 계속 잠을 자잖아요. 혈압이 안 떨어져요. 신기하게. 첫 번째, 수면과 휴식이에요. 충분히 쉬셔야 돼요. 2번째, 산소 자극입니다. 산소. 보통 공기 중에 21%의 산소가 함유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있는데 우리 도시나 이런 데 가면 산소 양이 굉장히 적어지죠. 네, 산소 양이 이제 적어집니다. 0. 몇 프로, 1%만 떨어져도 사람은 심각한 장애들이 이제 발생되기 시작해요. 심각하진 않지만 처음에는 한 2% 정도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산소가 적은 만큼 이산화탄소나 다른 것의 증가가 일어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어떤 물질들은 0. 몇 프로만 들어와도 심각한 장애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간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스트레스거든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간은 굉장히 심각하게 손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의 활동이 저하되기 시작해요. 4번째, 과로를 피하는 거예요. 근데 간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어느 지점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과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간이 주체할 수 없이 이제 자기 어떠한 대사 과정들을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육류와 우유를 섭취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간에서 직접적으로 대사 활동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일반 채소나 과일이나 곡식을 먹게 되면 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일반적이라면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류와 우유는 간에서 담즙 생성을 되게 많이 시켜야 되고, 그것으로 되게 이제 힘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육류나 우유를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간이 가장 안 좋아진 상태가 황달이 오거나 복수가 차거나 간성 혼수가 오기 직전의 상태의 간이거든요. 그때 고기 한 점을 먹게 되면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간이 안 좋았을 때 고기 한 끼를 먹잖아요. 간성 혼수가 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병원에서도 단백질 많이 섭취하지 말라 그래요. 맞죠? 간이 안 좋아지면 복수가 많이 차거나 간이 너무 심각해지면 뭐를 해요? 육류나 단백질, 특히 레시틴 섭취가 이제 많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단백질을 먹으면 간에서 대사를 이제 그것을 해독을 못 하니까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단백질을 통해서 알부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알부민이 안 만들어지니까 또 부종이 생기고요. 이런 악순환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간이 최고 안 좋아졌을 때 뭐가 최고 안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간이 안 좋아질 때 그런 부분들을 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이고, 간이 망가졌을 때는 보통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간이 망가지기 전에도 그런 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콩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먹는 거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간이 정말 망가질 때 콩을 많이 먹으면 혼수가 올 수 있어요. 콩이라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규칙적인 운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냥 운동이 아니라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5번, 뭐 하루에 30분 이상, 뭐 20-30분 숨이 차는 운동,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고요. 7번째, 탄수화물을 먹는데 복합 탄수화물을 꼭 드셔야 돼요. 단순 탄수화물들은 당이 소화되는 그 당의 시간, 식후 혈당 피크가 굉장히 이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 이건 간에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입히고요. 그 다음에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물들, 그것이 이제 영양 보조제를 할지라도 모두가 다 간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양제들 있죠. 영양제. 9번째 마지막으로 영양제는 무조건 다 끊으셔야 돼요. 모든 영양제는 다 끊으셔야 돼요. 우리 몸이 정말 특별히 내가 뭐 기력이 너무 안 좋아서 쓰러지거나 할 정도에 대해서 영양제 맞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뭐 할 수 없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식사를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영양제를 끊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9가지 이렇게 9가지 건강한 간 만들기 가이드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것만 잘 하시면 간은 무조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간이 해결되는 시간 뭐 길지 않습니다. 한 달 만이라도 간이 건강하게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과식하고 늦게 자고 그렇죠. 스트레스 받고 안 되니까 간이 1개월 만에 회복될 수 있는 간이 6개월, 1년 가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통 몸이 좋아지는 사람은요 딱 그 시간 안에 느낄 수 있어요. 그만큼 내가 건강한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